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왜 부모님이 좀 그리울 때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렸을 때 좋았던 기억들을 좀 갖고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후반부에 가면서 제가 여기서는 말을 못하지만 이제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깜짝 놀랍니다. 제가 막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들도 있지만 부모님에 대한 좋은 기억만 떠올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기억만 떠올리고 살고 있고요. 사업을 제가 20대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30대부터 이제 시작을 막 해서 여러 가지 일을 손을 대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 기억하세요? 갑자기 이제 우한에서 폐렴이 이렇게 일어나서 여러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러면서 뭐야 저기는 왜 저러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 지역까지 그때 저희 학원도 그렇고 제 개인 사업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인원수가 막 불어나고 있을 때라서 이제 좀 잘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전에 왜 메르스 있었을 때는 중간에 끝났잖아요. 근데 그때 셧다운이 되고 나서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그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진짜 분위기가 달라요. 유흥도 많이 사라지고 아이들도 문해력도 많이 떨어진 데다가 아이들이 핸드폰에 미쳐서 살기 시작한 시대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러다 보니까 자영업 라인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최근에는 그나마 이제 밑 빠진 녹에 물 붓고 있었는데 밑 빠진 녹에 물 붓을 때 보니까 물이 안 새네. 그걸 보니까 두 쫑크로 이렇게 좀 태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되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딱 셧다운이 딱 되니까 주변에서 이제 지인분들이 왜 이렇게 요즘에 더 힘들어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부 사정을 뭘 알겠어요. 저 우울증도 오고요. 나중에는 이제 공황장애도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가 접어야 되는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저는 그때 막 저희 어머님이 막 기억이 남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누가 더 많이 떠올렸냐면 저희 아버지. 이 뭔가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 그리고 이런 경제나 사회생활하는 물론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도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가장의 그 무게와 그다음에 어떤 장의 무게 그러니까 책임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주변에서 이제 물어볼 때 어느 날은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 좀 우리 아버지라도 계셨으면 우리 아버지가 내 옆에 제대로 계셨으면 나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물어봤을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안 했어도. 근데 물어볼 데가 없다. 왜냐면 그때 이제 사업을 같이 하시는 아버지 뻘의 이제 지인분들도 계셨는데 사업을 주변에 하시는 아버지 뻘의 지인분들도 계셨는데 이분들은 은퇴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접는다. 그 관광 사업 하시던 분도 관광 사업 싹 다 접어버리고 막 이러고 있을 때고 거기서 어떠한 대책을 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예요. 그때가. 아버지라는 분이 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저한테 각인되어 있는 아버지라는 사람은 책임감 있게 가정을 끌고 나가는 사람. 하물며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제 기억에는 저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뭐 망하면 딴 데 가면 되죠. 근데 딴 데도 안 돼. 막. 그래서 저는 이제 월급을 다 줬긴 줬거든요. 그리고 누구도 저는 이제 나간다고 하는 사람 빼놓고는 함부로 해고하거나 월급을 줄이거나 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지껏 쌓아놨던 돈들이 조금 사라지는데 이게 비정상적인 그 방역 기간이 4년이 갔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그 시기에서 제가 여러 가지 기억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처럼 온전하게 있었다면 나에게 뭐라고 했을까를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떠올리니까 저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에서 생존을 해야 되고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조언을 할지 떠올리니까요. 그 조언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고민했어요. 뭐 처음에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매달 이제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렇게 적자가 나면 내가 이걸 운영하는 게 맞을까?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고 오랫동안 경험이 있었다면 이제 저는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지. 제가 만약에 아버지라면 네가 느끼는 그 격한 감정은 느낄 수 있다. 근데 그걸로 너를 해치게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먼저 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학원을 만약에 접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열 수 있는가? 그걸 운영함으로써 지금 그나마 온라인으로라도 듣고 있는 분들, 감사한 분들이 있고 이제 열렸을 때마다 학원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학원을 접어버리면 다시 열었을 때 과연 그 학원에 신뢰가 있는가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접었을 때와
만약에 이걸 운영하고 있을 때 적자, 그러니까 나한테 손해보고 있는 돈의 양을 봤어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비용을 갖고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간다고 쳤을 때 저는 한 최대 1년 반을 받거든요. 근데 4년이 가더라고요. 징글징글한 게. 그렇게 했을 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지금 지출이 계속 나가고 있는가, 적자가 나고 있는가, 이거를 판단해 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든 갑자기 짜자잔 하고 여는 거는 또 비용이 들고요. 비용이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지도라는 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역의 인지도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훼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애들이 와서 선생님들이 안 바뀌어요. 좋은 선생님한테 계속 수업을 듣고 싶은데 그 선생님이 그대로 있는 학원은 뭐 그 선생님 호불호가 있어서 저 선생님 나 별로야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는데 좋은데 그 수업을 들었을 때 선생님이 갑자기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저는 감안을 해봤더니 100% 운영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 경험들을 쌓아놓고 누군가가 조언을 요청한다면 나는 진짜 내가 상상했던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조언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확한 해답은 알려줄 수 없어도 걸어야 될 자세 정도는 교정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부모도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방향성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은 둥그니까. 근데 아이한테 어떤 자세로 걸어야 하며 어떤 페이스로 가야 되며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지는 부모로서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오늘 솔직히 학부모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제 지인들이나 친구들 같은 경우 보면은 어떤 부모가 돼주고 싶어요 하면 두 분류예요. 아이가 잘 클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통은 아이를 이해해주고 아이를 믿어주고 아이의 편이 되어주는 부모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교육 시장이든 공교육 시장이든 아이들 가르쳐보고 학부모님들 상대해보신 분들이 진짜 공통대답이 있어요. 아이랑 부모랑 똑같다. 어떤 어머님들은 여기 인스타 댓글이나 이런 데 보니까 첫째랑 둘째랑 다른데요. 그러니까 첫째랑 둘째 둘 중에 하나는요. 적어도 엄마, 아빠 아니면 조부모를 닮아.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군가의 조합을 닮은 거야. 그 성격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저희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부모님이 그 이전에 조부모한테 영향을 받았던 걸 안 받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애들이 나오는 거야. 이게 물론 이제 맞는 얘기죠. 아이를 이해해주고 아이를 믿어주고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싶어 하세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애들은. 어떠한 애들도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는 애들은 있어도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이유와 근거 없이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은 굉장히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다르죠. 성장 환경이 다르니까. 같은 베이스인데 어떤 시스템으로 아이를 키웠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잖아요. 부모가 아이한테 보여줬던 행위들이 아이한테 영향을 줘서 부모와 아이의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모한테는 다른 부분이 이걸 보완을 하거나 영향을 줘서 장점인 부분이 아이한테는 단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아버님이 고집이 되게 센데 아이도 고집이 되게 세요. 근데 아버님은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뚝심 있게 해갖고 아이는 똥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같은 땅인데도 뭘 심었느냐에 따라 잘할 수 있고 안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심어주는 행위는 또 조부모가 아니라 조부모한테 영향을 받은 부모가 또 부모만의 해석으로 또 아이한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조부모한테 가서 커서 오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의 생각들이 큰 틀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이해해주는 부모. 아이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부모가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아이를 믿어주는 부모. 우리 애는 거짓말할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애가 그랬다고요? 초등부에서 중등부 넘어가면서 초등부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애가 답안지 베끼는 거 한번 경험하고 오면 실망을 엄청나게 합니다. 핸드폰 몰래 보다가 걸리면 실망을 엄청나게 해요. 그리고 나서 망하는 케이스는 뭐냐면 애가 말을 해요. 엄마 나 오늘부터 반성을 했고 나 그 다음에 이제부터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막 울면서 얘기하거든요. 어릴 때는. 이제 크면서는 그냥 자기가 이게 무덤덤하게 얘기하긴 하는데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거를 어떤 부모님들은 애들을 믿어줘야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이를 믿어준다는 건 우리 아이는 내가 이렇게 좀 더 엄하게 대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아이한테 뭔가 푸시를 하고 역경을 주면 도움받을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아이가
뭔가 해결책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믿어주셔야지, 이 아이 말을 믿어주면 나중에 보면 어머니 앞에서는 다 속여. 이거 어머니도 이제 더 이상 자세하게 알고 싶지 않아 해. 공기계도 갖고 있어, 숙제도 이미 답을 베껴 갖고 와. 현장에 와서 저한테도 이제 보면 풀이 과정이 있어야 될 게 없어요. 그래서 너 이거 풀이 과정이 하나도 없네? 너 답지 베꼈지? 그러면 안 베꼈대요. 억울하대요. 너 내 앞에서 억울하다는 말 하지 말고 증거를 대. 여기 풀이 과정 어디 있는데? 딱 그 말을 하니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연습장에 썼대요. 그래? 그러면 지금 이거 필 테니까 숙제 검사 제가 매일 하잖아요. 열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여기다가 풀이 과정 써봐. 이거 맞췄잖아. 그랬더니 지금은 기억이 안 난대요. 제가요, 애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행동 중에 뭐냐면 거짓말도 두 종류가 있다고 보거든요. 남들을 모조리 다 속일 수 있는 거짓말, 그리고 정말 개 허접하고 정말 쓰레기 같을 정도로 어설픈 거짓말. 저는 이 후자가 가장 쓰레기 같고 멍청하고 산단 변신 같은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애들한테도 이렇게 허접스럽게 거짓말할 거면 애초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사기를 쳐도요, 이딴 식으로 사기를 치면 안타깝지만 그냥 개 사기꾼 새끼예요. 근데 앞쪽에 말했던 완벽하게 사기를 치면요, 정치가가 됩니다. 이해갑니까? 전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애초에 아이들의 행위에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해해주는 학부모가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 이해해주면 안 돼요. 아이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있는 학부모가 되는 게 맞죠. 다 주변에서 유튜브에서 다 얘기해주잖아요. 이런 일상 다반사들을. 아이를 믿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걸 믿어주셔야 돼요. 아이들은요, 뭔가를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는 지적받고 혼나고 그런 감정을 처리하면서 좌절하면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걸 배웁니다. 문제는 뭔가 아이가 넘어질 것 같으면 치워주고 뭐하고 우리의 믿어주고 거짓말하는데도 그 패턴에 속아주고 그러면 아이는 속이는 데 특화되게 되고 거짓말하는 데 특화되게 됩니다. 진짜로요. 정말 일상 다반사로 핸드폰 문제 터지시잖아요. 나중에 보면 어머님들이 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솔직히 기억 안 나요? 10대 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아이를 믿어주는 부모님한테 돌아오는 거는 엄청난 실망감과 그리고 허탈감일 겁니다. 그러면 아이한테 계속 푸시하고 관리해줘야 될 그때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편을 들어주는 학부모, 아이 편을 많이 들어주시긴 하세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학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억울했던 감정이 들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무조건 옳았을지는 기억에 왜곡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학부모 모임은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한테 좋은 말만 해주고 그리고 웬만하면 안 좋은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뭐 저한테 와서 상담하시면서도 9등급 체제에서 애가 통합과학이 8등급이 나오는 거야. 9등급 체제인데 8등급. 근데 이제부터 애가 이제 공부 좀 해보겠다 하고 와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막 2등급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바라셔서 그거는 말도 안 된다.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보고 다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정시로 돌리라고 해라. 그리고 학원을 다니라고 해라고. 8등급이 나오더라도 5등급까지 올리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수능 볼 과목을 미리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안 좋게 얘기 아니에요? 왜 해보지도 않았는데 안 좋게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해본 애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아, 기분 나빠서 좀 너무 심하게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면서 그냥 나가버리시고 한 분들도 되게 많아요. 서로 동조하고 공감하고 이런 모임을 가는 건 심리적으로 좋을지 몰라도 사람이 발전이 없어요. 노총각 노처녀들이 커뮤니티에 잘못 모이잖아요. 그러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서로 급을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서로 공감해주고 보듬어 안아줘요. 그럼 현실적으로 이 노총각 노처녀 절대로 여기에 계속 글 달고 있으면 결혼 못해요. 자기가 진짜 잘생기고 돈을 많이 벌지 않는 이상. 그러고 앉아있는 거야. 금쪽이 반쪽이 은쪽이 두 쪽이 세 쪽이 네 쪽이 두 쪽구 같은 아이들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맘카페에서 또는 어떤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애의 마음을 보듬어 안아주고 애의 미래를 믿어주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애가 절대로 발전할 수 없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애가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나 공부하기 싫어 이래요. 그러면 그냥 보내셔야 돼요. 그냥 하라고 해주셔야 되고 요즘에 애들이 더 힘들어요. 좀 이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때보다 더 힘들었던 세대가 있어요. 50, 60년도에 태어나신 부모님들 계세요. 이분들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지만 군대 3년 갔다 왔어요. 군대에서 머리 박고 머리를 땅에 박아요. 앞으로 전지를 해. 그럼 머리에서 피가 나. 막 맞고 그랬던 군대, 더 심하게 맞고 그랬던 군대가 저희 아버님들 세대예요. 그럴 때도 살아남았어요. 물론 지금 문화가 다수 제가 말했잖아요. 20% 이상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게 주류가 돼버린다고. 이상한 생각이더라도. 왜냐하면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을수록 더 크게 목소리를 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 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내가 공부를 안 해도 그냥 기본은 다 살지 않나 라는 세대가 지금 세대인데 기준은 또 오지게 높죠. SNS를 많이 봐서. 그래서 아이가 와서 뭐 핸드폰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그런데 학부모님들 계속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이를 믿고 아이가 할 때 되면 할 거래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 방치입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결국에는 자칫 잘못하면 실망이 따라와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이의 기대치는 낮추되 아이가 안 할 걸 상정하고 뭔가를 미리미리 시도를 해라. 지금은 말 잘 듣더라도 안 할 걸 상정하고 말을 안 들을 걸 상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좀 더 강하게 대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의 편이 돼야 되니까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 탓이 되는 거고 아이의 편이 되니까 학원 가서 성적이 안 나오면 학원을 바꿔요. 그래서 학원 유목민이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주도학습 호소인이 돼버리세요. 친구랑 문제 생기면 친구 탓, 세상의 모든 게 다 잘못이니까 내 아이는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상이 아이들한테 가니까 댓글에 보면 계속 그러잖아요. 왜 아이들만 탓하냐. 그렇게 키운 부모 탓을 해야지. 이게 부모 탓인 거예요. 이렇게 키운 게. 아이들은 알아요. 내가 잘못해도 누군가 대신 싸워줄 거고 누군가 대신 내 대신 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힘든 걸 안 해도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대신 해주는 게 부모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이의 편이 된다는 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얘가 제대로 클 수 있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훈육을 하고 가르쳐주고 피할 수 없음을 인지시켜주고 더 강하게 대해주는 거. 감독은 코치는 옆에서 시중 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더 뭐라 그러고요. 더 강하게 대하고 더 빡세게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아이를 믿어줄 거라는 건 아이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믿어주는 거지 아이가 행동하는 게 모조리 다 옳고 아이 탓은 하나도 없고 아이는 잘못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힘들면 언제까지 부모님들이 대신해 주실 거예요? 아이가 학교 가면 학교에서 문제 생기고 친구랑 문제 생기면 부모님들이 다 나와야 되는 일인가요? 아이끼리 서로 사과하고 끝나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미움을 사는 행동만 골라서 하고 앉아있는 애들도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답도 안 하고 몸 물어보면 비웃고 앉아있고 뭔 말만 하면 자기 말부터 하고 앉아있고 근데 걔가 어떻게 학교에서 이쁨을 받겠어요. 근데 왜 걔가 그렇게 컸겠어요. 부모님이 항상 자기 얘기만 들어줬고 부모님이 항상 내 말은 맞다 그랬거든요. 틀린 말을 할 때 틀렸다고 얘기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야 이 개 3마리 18cm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죄송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 같이 맞부딪히면서 뭔데 참견해요. 내가 그런다고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지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저는 고집 세고 절대 꺾이지 않는 아이라고 했거든요. 걔는요 재수 없으면요 그 자리에서 개박살이 날 겁니다. 언젠가는 얘는 혼자서 사회에 나와야 되는데요. 사회에서 얘가 그 지렁이들을 하고 있으면 사회는 걔를 더 집안으로 기어 들어가게끔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 본인의 값어치는 높게 보거나 기준치는 엄청 높아. SNS를 하도 봐서. 근데 막상 본인이 제대로 끈질기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애들이 자기가 조금만 하면 될 것들 조금만 해서 칭찬받거나 조금만 해도 재밌거나 흥미있어서 자기가 의지를 갖고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재미가 있어서 유지할 걸 찾고 앉아있게 된다고요. 부모님 중에 저 때 제 부모가 이렇게 해서 저는 제 부모처럼 안 키우고 싶어요. 되게 많거든요. 저는 뭐만 하면 혼났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엄격했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멀쩡하게 세상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나는 우리 아이 힘들게 안 키울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힘들게 안 키우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주변 분들이 어머님, 아버님한테 돈을 받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나 세금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 아니면 주변에 서로 맞부딪히고 있는 사람들이 걔 때문에 힘들어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세요? 그리고 걔가 사회에 나갔을 때 안 힘들까요?
그때까지도 부모님이 그걸 막고 있을 수 있을까요?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하고 조금만 싫어도 안 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도망칩니다. 부모가 아이를 너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시면요. 세상은 아이를 이해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대학도 아이를 이해하기 힘들어집니다. 아니 이성적인데 생기부에서 딴 거에만 막 집중해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학교를 지원했대. 이해를 못 해주죠. 생기부가 이상해지겠죠. 만약에 회사를 들어간다고 해도 회사에서 아이를 이해해 줄 수 없어요. 조금 깜짝 놀랐던 게 면접 보러 오는데 학부모하고 같이 온 애들도 있어요. 같이 식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면접 볼 때 엄마가 데려다 줬어. 애죠, 애. 어른이 아니죠. 근데 집에서는 괜찮다. 힘들지? 힘들면 하지 마.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잔인해지는 거예요. 사회는 나쁜 거고 본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난 바뀔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바뀌면 내가 여지껏 해왔던 행동은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나마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게 부정당하는 거야. 편하게 키우느냐고 그렇게 용을 쓰고 모든 걸 갖다 바쳐서 헌신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혼내지 않으면 안 돼요. 아이들의 기준이 깎이고 낮춰지는 게 아이들의 자존감이 낮춰지는 게 아니라 현실감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힘든 곳입니다. 아이가 어른이 돼야 될 시기에 우리는 30살이 다 된 애들을 보고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 거예요?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Together forever until the dawn.